다음은 이제부터 시도지사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번 치열한 선거 전투에서 승리하신 우리 시도지사 당선인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중앙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중앙당의 이런 선거에 관련된 노하우와 또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이번 승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김한길, 또 안철수 미국 대통령, 또 박영선 원내대표님의 탁월한 리더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도 직접 저희들 캠프에 파견이 되신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 유세 이런 걸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세차 없는 선거로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지방 전국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당으로서는 어려운 요청이었는데 서울의 특별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잘 살펴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이 없었지만 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런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시민의 여러 동의를 얻었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선거라는 것,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또 시민들의 삶 속에서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존의 관행을 떨치고 노력하고 하는 것에서 혁신은 시작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승리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온 것처럼 저는 지방정부와 우리 중앙당 또 우리 지방정부 서로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맡아보니까 정말 지방정부, 지방자치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저희들이 조직권이라든지 재정권에 있어서 아직도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또 이할자치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 수도 서울에 국장 숫자 한 명을 제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지방정부, 지방자치로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만들어내기도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행정의 혁신, 또 지방분권의 가속화 이런 것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럴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적극적인 협력, 또 법령 개정, 이런 중앙정부 견제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민생과 안전 저희들이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화의 당선되신 우리 시도지사님 말씀할 때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화 인권의 성지 광주에서 새롭게 탄생한 윤장현 시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민주화 인권의 성지 말씀 주시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걱정과 기대의 중심 윤장현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김한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박영선 대표님 또 많은 동지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시민을 믿고 저를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서 저를 통해서 유일한 수권 정당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광주 시민이 함께 가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는 고유명사였지만 한국 현대사에서는 늘 보통 명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광주가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서 저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광주가 호남이 아파하고 있는 한 한국 정치는 편안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이 말씀만이 아니고 스스로의 그런 자조적인 노력과 넉넉한 그런 당당함이 우리 현실 정치의 역사 속에서 다시 광주가 새롭게 시작될 때 한국 사회가 저는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늘 광주에서부터 이제 손을 건네서 내부적으로는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서 늘 어렵고 그늘진 곳에 행정이 다가가도록 애쓰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광주 스스로도 늘 열고 가겠습니다. 이낙연 당선자와 함께 광주 전남부근 상생협력은 물론 광주가 늘 걱정하고 아파하고 배타적인 도시가 아닌 그런 넉넉한 도시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따뜻한 광주,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올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을 갖고 넉넉한 광주를 통해서 민생의 현장인 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21세기 한국 사회가 가야 할 어떤 전형을 한쪽에서라도 열심히 성심껏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짜릿한 승리의 주인공 권선택 대전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9회 말 말로 묻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여론조사 10%대 초반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얻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런 선거혁명을 만들어준 시민들의 승리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20년인데 20년 만에 이 대전에서는 민주당이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총질관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선거 기간 중에 중앙당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한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박영수 원내대표님 2번, 3번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대전이 지방자치가 바람을 일으키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당선인 신분으로서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12년 만에 지방정부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그 여건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자립도도 제가 있을 때보다도 한 10% 이상 줄었습니다. 대전 49%라고 합니다. 또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기남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이시죠? 예, 어렵습니다. 좀 주도적인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방 살리기 입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입법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꼭 정부에 건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셔서 말씀드리고요. 재정 문제가 너무나 경직화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요. 그런 점을 헤아려서 많은 입법,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여정부가 만든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시에서도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제 2기 세종시정부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세종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몫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당이 시작을 했고 우리 당이 애정을 가지고 키워온 세종시이기 때문에 세종시 성공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진 다음 절치부심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은 지방자치가 곧 생활정치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또 중앙당, 중앙정치가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민생의 끝바닥에서 지방자치는 곧 생활정치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2차례나 와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같이 오셔서 큰 힘이 되주셨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한 바퀴 돌면서 확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우리 당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아직 막내로서 세종시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멉니다. 정말 인수인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여기 계신 선배 시도지사님들께서로부터 배워가면서 또 국회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 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당장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중앙부처들이 내려와 있는데 안전행정부가 우리 대표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것입니다. 원래 서울과 세종시에 내려오게 될 부처들 결정하면서 그때도 정말 당시 행정자치부가 반드시 내려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끝까지 했었는데 그때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법안 또한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선에 성공하신 우리 당의 새로운 젊은 지도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대표님과 우리 선배님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를 불신하는 시민들과 현실의 정치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 또 전통적인 우리 민주당과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를 향해서 그 역사를 이어붙이고 계시는 우리 김한길 대표님, 두 분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원내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박영선 대표님, 국민들 모두가 사랑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꼭 저는 도지사로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 우리 지방자치와 분권을 늘 함께 이끌고 계시는 신기남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거하는 내내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4월 16일 이후 우리 모두가 정말로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이번 선거는 그 시간 4월 16일 이후 우리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 건 새로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새롭고 더 좋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주제를 놓고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비전을 만들고 구체적 실천 계획을 잡아 나가야 될지 정말 우리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새로운 역사를 여는데 정말로 앞장서자고 제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몇 가지 꼭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제와 다른 대한민국과 미래를 만든다면 지금 어떤 과제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개주를 얘기하셨는데 예,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새롭게 개주되고 더 좋은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중앙 집중화된 시대로부터 자치 분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모두가 자치 분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치 분권을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87년 60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선언하고 89년과 90년 2년 동안에 야당의 두 분의 지도자들이 단식과 모든 원대투쟁을 동원해서 쟁취한 이 지방자치의 선거가 지금 24년 지났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운영과 국가의 시스템에서 어떠한 것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까? 굉장히 사실 아주 갑부 상태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자치와 분권으로 실질적인 대한민국을 변화시켜내자. 왜냐하면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 자기가 맡은 자기 처지에서 자기 책임과 권한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충분히 이행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동자에게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권리와 자기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돼요. 기업은 기업들에게 기업 윤리를 보장해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정치와 정부의 영역에서는 국가의 영역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가가 재개조될 수 있는 자치분권으로 실질적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주도를 실질적으로 해서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는 헌법 논의와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안에까지 좀 다양한 시도를 이번 기회에 저는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이것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이 양대의 축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개조 차원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로의 이행을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까지 포함한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을 저는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지난 4년 동안 고민해오고 실천해온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문제, 현재 고품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600년 된 국가공무원제도를 개혁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성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문제 등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헌법과 법률제도상에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꾀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호에 죽은 그 많은 고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고 저는 그것이 국가개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이후에 우리 모두의 그 고통과 슬픔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자.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제안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그동안 4년 동안 실천하고 도전해왔던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안 말씀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짐으로 오늘 당의 우리 당선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제 인사 말씀을 그런 저의 다짐으로 대신합니다.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유시종 충북도지사님 오셨는데 잠깐 쉬셨다가 좀 이따 인사 말씀 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사 당선자 송하진입니다. 우선 그동안 많은 지원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오도록 도와주신 우리 당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님, 박영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모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경선까지는 냉탕, 본선은 온탕 이렇게 선거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는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이 안 오셨지만 그래도 많은 당뇨들이 오셔서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일 잘해서 이제 보답하는 길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지금 방금 비슷한 취지의 말씀들을 하셨고 충남 우리 안희정 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 부분 저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중앙에는 어떻게 앞으로 연결 통로를 해서 가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답을 할 때마다 중앙이 지방에 잘 보이는 시대 아니냐? 지방이 지금 중앙에 잘 보여야만 되는 시대인가에 대해서 좀 역설적인 논리를 많이 설파를 했습니다. 뭐 인구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단 그렇게 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돼 있을 뿐이죠. 정확하게 지방자치 하기로 우리는 모든 걸 시행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언제부터인가 지방, 분권, 자치 이런 용어들은 거의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지방 분권만을 이루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지방의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고민을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흔히 얘기하는 뭐 국비 대 지방비 8대2 구조를 비롯해서 지금 국가가 보조금 장치로 했던 모든 것들이 뭐 광특의회니 균특의회니 지특의회니 이렇게 수없이 바뀌면서 지방은 투쟁을 해야만 예산을 따오는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재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오히려 우리는 예산 부분이나 재정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정책 대상만 고민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정책 대상을 고민하기보다 아무리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외쳐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대상은 고민하지 대상만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와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만 진정한 지방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상의 구조에 있어서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한 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엄청난 변화. 그 다음에 우리 산업시대도 이제는 엄청나게 변화해서 오히려 거꾸로 산업의 폐해를 연해하는 재재난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시대. 환경 파괴 문제를 걱정하는 시대. 인간성 상실을 걱정하는 시대. 등등으로 우리의 정책 대상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또 하드웨어적인 국가 개발 차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대로 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가 개조를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헌법적 고민을 틀린 것처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고민들을 지방에서 이번에 제가 선거를 과정에서 느낀 점입니다. 뭐 기류의 변화가 왔다. 민주당에서 뭐 또 다른 당으로의 변화도 많이 감지가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전혀 없습니다. 단 사람에 대한 변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 지방에서 정말 피부로 호흡하는 사람인지 그냥 어느 날 나타난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들 또는 지역의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인지 정치적인 이슈만 가지고 그냥 나타난 사람인지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인지 그냥 뭔가 출세를 위해서 나타난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고민하는 것이지 당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되고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람으로 고민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와야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원하는 나라, 진정한 민주 복지국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제안을 하겠지만 특히 현 상태라면 지방 재정과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목사툼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파이 구조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정책적 협의체가 태동이 돼서 우리 부대파는 이 구조가 힘을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싸워나가지 않으면 이 구조를 깨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 분권 협의체 형식으로 중앙정부와 정책을 놓고 분명하게 경쟁한 그런 시대로 갔으면 하는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단계별로 이제 또 진행하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의 뿌리인 전라남도 지사로 새롭게 당선되신 이낙연 지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달째 남쪽 땅 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자신 10수년 동안 몸담고 그 한복판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은 그런 처지의 제가 보기에도 때로는 중앙정치가 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공방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을 간혹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한길 안철수 대표님 악전고투하신다는 점, 그리고 다른 어느 당 지도부보다 더 깊은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고, 지금대로 한다면 다음 총선 대선에서는 이번 육사 선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님, 매력적인 원내대표님 탄생하셔서 텔레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기남 위원장님은 본인만 신나고 기분 좋을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신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또 지방 상호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나라는 2개, 3개로 균열될 것입니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소 무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고 다시 역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지방 균형이나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다는 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 처음 밑바닥에까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한 1초도 떠나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하셨던 그 정책마저도 역행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작가 이호철 씨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발표하신 게 박정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처음 도입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효녀인 따님이 어찌하여 그것을 잊고 계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해서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안희정 지사님 또 송하진 지사님 큰 스케일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격차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격차의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면 총선 대선 이긴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거의 10대 5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대졸자와 고졸자의 평균 임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봉, 대체로 어느 정도 차이냐고 누가 물으시면 10대 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반토막 인생들이 60%, 70%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존립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격차 완화라고 하는 이 키 컨셉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존재 방식을 다시 규정짓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나아갈 방향을 규정짓는 것,
이것이 난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시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희들에게 중앙당에서 주셨던 10대 공통약속 대단히 적절한 의제를 추출하셨다고 보고요. 그것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시종 지사님 말씀을 들으실 차례인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다른 분들한테는 안 드렸는데 이시종 지사님께만 드리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받아주시죠. 예, 이시종 지사님만.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의 삶에 파란 희망의 물결을 좀 던져주십사 하고 파란 운동화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찍으시고요. 네. 신발을 아주 올려놓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선거 참 우리 대표님 이끌어가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참 힘겹게 간신히 살아났는데 하여튼 우리 안철수 대표님, 김한길 대표님 충분히 이렇게 와주셔서 많이 힘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전체적으로 잘 선거 같은 뭐 결과는 잘 됐다고 보는데요. 이번 선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당에 조금 검토가 좀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 소득이 높아져 갔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전부 다 보수 성향이 되거나 옛날에 100불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야당 편이었거든요. 1000불 때도 마찬가지였고 22,000불 소득 시대에 어떻게 해서 우리 언론들이 전부 다 우리하고 거리가 먼 그 친여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우리 새정치연합이 왜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가?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뭐 때문에 그런가,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는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지난 4년 전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그래도 상당히 국민들 사이에 먹혀 들어가서 참신한 이슈를 그래도 던져서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덕을 봤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만든 이슈는 하나도 없고 남이 만들어준 세월호 그거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저 당대당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대당 구도로 가다 보니까 충청권 같은 데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슈 생산에서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선거에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여당에 비해서 현실적인 선거 전략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투표용지를 이렇게 보면요, 투표용지 시군 의원들 투표용지가 1-가가 맨 위에 있고 1-나 그 다음에 2-가 2-나니까 되게 우리 당은 두 번째 생각 2번이라고 2번. 근데 2번이 어디냐면 1-나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되게 1-나에다가 많이 찍었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1-가와 1-나가 동반 당선된 게 많고, 그런 것도 작은 거지만은 선관위다 좀 얘기를 해서 1-가, 1-나, 1-나는 맨 우측에다가 옆에다가 휘으로다 쓰고, 그 다음에 2-가, 2-나를 두 번째 줄에다가 옆에다가 휘으로 쓰고 이렇게 했으면은 훨씬 좀 낫을 텐데, 그걸 쭉 그냥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작은 표로다가 진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두 번째 1-나에다가 진 경우는 많다는 건 있고, 사전투표제가 과연 우리에게 과연 유리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 같은 데 보면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58% 똑같이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사전투표에다가 젊은 층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도 되어 있지만은 반대로 그 여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3일 동안을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게 우리에게 유리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도 좀 다시 한번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주세요 라는 프래카트가 나오면서 한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당대당 개념으로다가 확 돌아버리는데요. 아주 걷잡을식이 돌았습니다. 걷잡을식이.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눈물을 좀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어떻게 선거 끝나고 좀 눈물을 흘리시게 만들던지 아니면 아예 미리 나오시게 만들든지 선거 투표 임박해서 이렇게 딱 뜨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게 누구 탓인가 이런 생각해보면 우리 탓 아닌가 해서 좀 드는데요.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게 선거 전략 이런 면에서 내 보면은 우리 당이 새누리당보다도 많이 약하다 하는 거를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뭐 좋으신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하여튼 현재의 이 중앙정부의 저기는 신중앙 집권화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점하고 신수도권 집중화가 또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두 가지가 지방자치를 아주 옥죄이는 그런 큰 흐름입니다. 신중앙 집권화가 얼마큼 가속되느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모여서 그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중앙정부 관료 한 사람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묵살을 당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모여서 목청을 높여갖고 그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기자회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해도 그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보면은 중앙정부의 관료 한 분 목소리만도 못한 그런 아주 처량한 그런 느낌을 드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지방에 아무 동의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뭐 50% 또는 30% 부담하고 나머지 지방에다가 무조건 떠맡기고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매년 그것이 수십 건씩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갈수록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반납할 수도 없고 지방비 부담하니까 아주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간다는 말씀드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아주 뭐 눈에 보이게 진행이 됩니다. 규제 완화가. 그러니까 지방 굉장히 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신중앙 집권화에 반대하고 신수도권 집중화에 좀 반대하는 그래서 지방을 좀 보호하는 이쪽에 두 개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당력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저는 민심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심을 그렇게 해서 얻으면은 내년 총선 그리고 다음번 대선 때 많은 우리가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생각돼서 그 두 가지 꼭 좀 우리 대표님께서 그쪽에 좀 당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민당의 기초단체장들을 대표하셔서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불러주셔서 지도부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선에서 실제로 시민과 부딪히는 이제 기초자치정부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성남 같은 경우 상당히 뭐 그런 데 괜찮은 편입니다만은
재정 상황이 정말 실제로 피부에 느낄 만큼 악화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시도비 매칭 펀드 사업을 하는데 도비를 10% 배정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장난하고 있는 거죠. 도 상황도 나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이 재정 불균형 문제를 좀 당해서 제도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뿌리가 단단해야 나무가 좀 튼튼한 것처럼 기초자치정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위민 행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마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연히 우리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셔서 기초정부들이 좀 자율적으로 지방정부 운영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사는 말씀으로 짧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